올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 등 수해 지역에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불교계가 이재민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밥차에서부터 청소 봉사, 구호 물품과 성금 전달 등 자비의 손길을 잇따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력 7월 7일로 견우와 직녀의 설화를 간직한 칠석입니다. 잊혀져가는 우리의 전통 명절, 7월 칠석에 담긴 불교적 의미를 알아봅니다. 우리 사회 명상 대중화에 앞장서온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따라 다음 달로 예정된 대규모 명상 페스티벌의 개최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는 이와 함께 새 회장을 선출하고 불교계를 대표하는 명상단체로 재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자들이 기도 정진과 자비 나눔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BBS 불교방송의 10만 후원 공덕주 모임 만공의 동참 열기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의 천년고찰 불모산 성주사에서 불교문화재와 현대문화 콘텐츠를 접목시킨 인문학 체험 강좌가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 지역에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요. 불교계가 이재민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밥차에서부터 청소 봉사, 구호 물품과 성금 전달 등 자비의 손길을 잇따라 전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구례군청 구호물품 보관소 앞 30도를 웃도는 가마솥 더위 속에서 구호품을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지만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생각하면 이만한 더위쯤은 참을만 합니다. 불교계 장기기중운동단체 생명나눔실천본부가 구호물품을 싣고 수해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고 시리에 빠진 구례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시는 저희들 빨리 와야 되는데 좀 늦게 됐지만. 김순호 구례 군수는 불교계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복구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재민들이 당장 빨리 좀 집을 고쳐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아직은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 종로 노인복지관은 목욕용품과 화장품, 의류와 음료수 등을 전달했고 화엄사는 앞서 구례 지역 불자 수재민 27명에게 가구당 1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과 제13교구본사 쌍계사, 구례불교 사업연합회, 서울조계사, 남양주 명덕사주지 우정스님도 성금과 구물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여러 봉사자들과 또 수해를 입었던 주민들을 같이 나눔으로써 또 앞으로에 대한 희망을 좀 같이 심을 수 있는 생명나눔 실천 광주 전남 본부와 무용과 공옥진 여사의 뜻을 기리는 공옥진 밥차, 아름다운 동행이 준비한 짜장밥도 이재민들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자리,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름에 잠긴 이재민들. 불교계가 전하는 자비의 손길이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 구례에서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BBS 불교방송과 조계종이 사상 유례 없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사찰과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주간 불자와 시민들의 성금이 8천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BS 불교방송과 아름다운 동행 집계 결과를 보면 지난 11일부터 약 2주간 아름다운 동행 모금 계좌로 접수된 이재민 돕기 성금은 어제까지 7,734만 4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지난 20일에는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BBS 라디오 6시간 특별 생방송 부처님의 자비를 온누리에를 통해 불자들의 정성을 모았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등 불교계는 수해 지역 주민 등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하고 있고 BBS 불교방송 직원들은 경기도 이천 성각사를 찾아 수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장마로 인한 폭우 피해와 관련해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알리며 피해 복구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지원이 이뤄지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조기에 비상 상황을 극복하는 게 직장과 학교, 문화와 종교 등 모든 활동에서 일상으로 가장 빨리 복귀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음력 7월 7일로 견우와 직녀의 설화를 간직한 칠석입니다. 7월 칠석은 설날과 삼진날, 단오 등과 함께 양수가 겹치는 날을 길일로 여겼던 전통 명절로 한중일 삼국에선 다양한 세시 풍속이 전해집니다. 잊혀져가는 우리의 전통 명절 7월 칠석에 담긴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칠석의 견우와 직녀는 1년 만에 까마귀와 까치의 도움으로 만나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칠석은 1월 1일 설날과 3월 3일 삼진날, 5월 5일 단오 등과 함께 한중일 삼국이 공유하는 대표적인 전통 명절입니다. 삼국의 칠석 세시 풍속은 현대에 이르러 크게 변해 중국과 대만 등 중화권의 칠석은 서양의 발렌타인데이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대만에서도 우리 그 명절 같이 이 정월 초하루하고 3월 삼진하고 5월 단오하고 다 행사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7월 칠석은 견우직녀가 만나는 날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이 애인절이라고 그래, 애인절.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는 그런 이제 날이라.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이제 요새 뭐 발렌타인데이라고 해가지고 남자가 서로 만나서 뭐 주고받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대만에서는 7월 칠석을 발렌타인데이 같이 그런 의미로 옛날부터 시행되고 지금도 그날이 되면은 폭죽을 터뜨리고. 칠석은 칠성신앙, 즉 인간의 기륭화복과 수명을 관장하는 북두칠성에서 유래했습니다. 한국 불교는 칠성각으로 칠성신앙을 수용했고 불자들은 칠석에 국수와 실타래 등을 올리며 자손의 무병장수를 염원했습니다. 동국대 전 이사장으로 대만에서 공부를 한 법산 스님은 전통 명절에는 선조들의 삶과 정신이 담겨 있다며 현대적 계승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좀 스트레스, 귀찮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민속 우리 전통 의식이 자꾸 좀 퇴타되어 가고 물러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은 앞으로 우리 지도자들, 특히 기성세대라든지 교육적으로 조금 좀 잘 보살펴서 새롭게 우리 민족 정신을 살려나가는 것이 우리 민족의 미래가 합당하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칠석의 절기에 따라 변하는 별과 달을 살펴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미래를 대비했던 선조들의 지혜를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과 용인 대덕사 주지 탄원 스님이 조계종 17대 중앙종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회의를 열어 17교구 금산사와 직능대표 보궐선거에 각각 단독 입후보한 성우 스님과 탄원 스님에 대한 자격심사 결과 이상 없음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우 스님과 탄원 스님은 투표 없이 17대 종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성우 스님은 1976년 금산사에서 월조 스님을 계사로 3위계를 받았으며 중앙승가대 교수와 14대 중앙종회 의원, 금산사 주지 등을 역임했습니다. 탄원 스님은 1990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3위계를 받은 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과 16대 중앙종회 의원 등을 지냈습니다. 천연고찰 묘적사 주변 난개발 문제와 관련해 조계종단 차원의 공동 대응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묘적사 수행환경 침해 진상조사위원회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회의를 열어 묘적사 본사인 남양주 봉선사에서도 관련 대책위를 구성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결의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묘적사 측 법률 대리인을 통한 법적 대응은 물론 월문리 일대 개발 사업에 관한 문제점들을 남양주시 등에 적극 알려나갈 방침입니다. 묘적사 주지 환풍스님은 직접 회의에 참석해 월문리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단지 등의 개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사찰의 수행 환경 등이 크게 침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 명상 대중화에 앞장서온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따라 다음 달로 예정된 대규모 명상 페스티벌의 개최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는 이와 함께 새 회장을 선출하고 불교계를 대표하는 명상단체로 재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7년 한국치유학회로 출발해 2012년 지금의 명칭으로 바뀐 이후 지난해는 한국연구재단에서 학회지를 등재학술지로 인정해 공식 논문으로 평가받는 등 발전을 거듭해온 사단법인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다음 달에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한 좌우 이념 대립 등 여러 사회 문제를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명상을 주제로 한 대규모 축제를 계획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명상 페스티벌을 대규모로 운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염려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연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네요. 또 만에 하나 문제가 되면 개최하지 않는 것만 또 못하게 되니까. 올해로 9회째를 맞은 명상 페스티벌은 그동안 도심 숲이나 대학에서 열려 불교계를 대표하는 명상 축제로 발돋움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한 차례 미룬 것인 만큼 온라인상으로라도 대회 개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고심 중입니다. 근데 아쉬워요. 지금 우리가 봄에도 하려다가 가을로 연기했는데 가을에 차라리 8월에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지난주부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상심리상담학회를 이끌어갈 제4대 회장으로 이필원 동국대 경주 캠퍼스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임기 2년의 이필원 학회장은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학회를 이끌게 됩니다. 앞으로 명상이 단순히 하나의 치유 방법이나 아니면은 보조 수단이 아니라 명상이라고 하는 독립된 학문 분야로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이번 제가 학회장을 하는 기간 동안에 그 토대를 마련해 보는데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학에 명상학과가 생기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명상학 석박사 학위를 인가하는 등 학문의 한 영역으로 인정받게 된 만큼 구체적인 명상의 성과를 쏟아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대중화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이 명상의 담론이라고 하는 어떤 장에 모여가지고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드는 것도 우리 학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명상심리상담학회는 코로나 시국을 맞아 더욱 부각되는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의 양상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데 도움되기 위해 명상축제를 여법하게 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다음 달 초부터 명상 아카데미 강좌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해 불교 명상 보급과 대중화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자들이 기도 정진과 자비 나눔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BBS 불교방송의 10만 후원 공덕주 모임 만공의 동참 열기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방송 포교 활성화를 바라는 불자들의 정성이 만공의 제도약의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1853000 10만 공덕주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전화 주세요. 기타 연주에 맞춰 부드러운 음성 공양이 라디오 스튜디오에 가득 울려 퍼집니다. 어제부터 사흘간 마련된 12시간 특별 생방송 BBS 만공회 10만 공덕주를 모십니다가 시작되자 동참에 나선 불자들의 사연이 쏟아집니다. 전님 만나 감사한 생활을 하다 보니 나처럼 불교 방송을 보고 들으며 마음을 편하고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보시적 금을 들어야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원을 세워 10만 공덕주를 위해 권선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모두의 건강을 기도하며 BBS를 통해 마음의 위로를 얻는다는 청취자부터 불교와의 인연을 맺은 지 30년, 가족 모두 만공의 공덕주가 됐다는 불자까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기도 정진에 자비 나눔 행보까지 더해졌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직 불교 방송이요, 사옥이 없는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께 이 부처님의 불법을 전할 수 있도록 BBS 불교 방송 글로벌 미디어 센터 불사가 이루어지도록 BBS는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월 10,000원 이상을 후원하는 만공의 동참자 수가 계속 늘어나 출범 5년여 만에 7만 7천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나눔과 가피를 함께 나누려는 불자들의 문자 응원도 잇따랐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방송 환경 속에서도 BBS 만공회에 대한 관심과 동참 열기는 불법 홍보와 방송 포교에 든든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교 방송의 일이 불교 방송의 일이 아니고 또는 어떤 특정 종단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불자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음을 좀 꼭 내야 되겠다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라디오 특별 생방송은 내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남양주 성관사 주지 성진 스님과 평창 극락사 주지 자용 스님, 홍천 광운사 주지 청운 스님 등이 청취자를 찾아갑니다. 이와 함께 BBS는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가수 조항조 씨가 함께하는 만공의 모연을 TV를 통해 방송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천연고찰 대구 비슬산 대견사가 관음전을 개원하고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대견사 관음전은 태종실록 등에 나와 있는 이 자리에 있던 장육 관세음보살상이 국난이나 홍복이 있을 때 땀을 흘렸다는 기록에 근거해 조성하게 됐습니다. 법회는 대견사 회주 성문스님과 주지 법희스님,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도궁의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공덕으로 관세음보살님의 미실력과 가피로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아픔에서 치유되기를. 점안법회에 이어 대견사 주지 법희스님은 총 신도회장을 임명하고 신행단체장 공로패 수여, 비파 앙상블 창단식을 가졌습니다. 경남 창원의 천연고찰 불모산 성주사가 지난 6월부터 문화재청, 지자체와 함께 사찰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불교 문화재와 현대 문학 콘텐츠를 접목시킨 인문학 체험 강좌가 펼쳐졌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경남 유형문화재인 성주사 대웅전입니다. 대웅전 안에는 국가문화재 보물인 목조 스카열의 산불자상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성주사 인문학 강좌 참여자들이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이번 강좌는 불상과 불화 등을 보고 그린 그림을 직접 아크릴판에 새겨 자신만의 작품을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불상 같은 거는 실제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만들 수가 없지만 조각 기법을 실제로 아크릴 등을 만들면서 불상이 이렇게 제작이 되었겠구나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인문학 체험 수업 시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웅전과 지장전에 있는 불상들을 보고 실제 워크북에 이렇게 직접 그림도 불상도 그려보는 시간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현대문화 콘텐츠 아크릴 등이라는 것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잘 그리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처님 얼굴을 한없이 보게 됩니다. 밑그림 위에 아크릴판을 놓고 송곳으로 새기는 작업이 낯설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재란 생각에 신명이 절로 납니다. 또 체험을 해보니까 우리 이제 성주사 절에 이런 문화재가 있다는 것도 알게 돼갖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해가지고 더 많이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크릴 제작에 앞서 진행된 불상 불화 일반에 대한 강연과 성주사 문화재 관련 설명은 불교 문화를 한층 깊게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성주사의 인문학 체험 강좌는 코로나19로 인해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됐습니다. BBS 뉴스 방인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대변 활동에 큰 제약이 가해지고 불자들의 기도와 신행 활동에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생활 속에서 참선 수행과 명상을 통해 마음의 자유와 해방을 꿈꾸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불교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8월 25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